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승리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초보자분들 중에서 의외로 승리를 못 해보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플레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승리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재미와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데 승리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게임을 접어버리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문명 6 승리 조건들과 승리를 위해 집중해야 되는 팁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문화 승리 점수 계산법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이것도 같이 설명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총 6가지 승리 조건이 있어요. 점수 승리, 지배 승리, 그다음에 뭐 종교 승리, 과학 승리, 문화 승리, 외교 승리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점수 승리는 도시를 얼마나 갖고 있고 군사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등등 게임 턴이 끝나는 시점에 가장 점수가 높으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따로 옵션을 끄지 않으면 자동으로 끝이 나긴 하는데 이 마지막 턴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요. 온라인 속도가 2배속인데 2배속 기준으로 250턴의 끝이고 빠름이 330턴, 그 다음에 보통이 한 500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 길이 턴이면 사실상 엔딩을 보기까지가 좀 많이 걸리는 턴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빠른 속도 게임에서 못해도 250턴에는 게임이 늘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는 AI든 사람이든 뭐 누군가 끝을 내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시간 승리를 설정해도 초보자분들도 시간 승리 엔딩을 보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점수 승리를 늘 꺼둡니다. 점수 승리가 되더라도 게임 자체를 잘 이겨서 끝낸 느낌이 아니라 그냥 뭔가 똥 싸고 티 안 닦은 느낌의 그런 찝찝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결판 짓고 끝내는 느낌이 아니라서 열심히 한 게임이 뭔가 허무하게 끝나는 느낌이 드는 게 싫어가지고 항상 저는 시간 승리는 늘 꺼두고 게임을 합니다. 이건 외로 약간의 편법이라면 제한 턴수를 1턴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1턴을 설정하고 게임 시작 후 바로 다음 턴을 누르면 게임 종료가 되면서 시간 승리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군도맵 도전과제 같은 것들을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 꿀팁이라면 꿀팁입니다. 지배 승리도 상당히 직관적인 승리 중 하나죠. 근데 지배 승리 조건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모든 상대 도시를 지도상에서 없애야 지배 승리를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 조건을 잘 읽어보시면 각 국가의 수도만 점령하면 지배 승리가 됩니다. 모든 도시를 다 점령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도는 맨 처음 국가가 설립한 첫 도시가 고유 수도가 됩니다. 가끔 이제 지배 승리하고 싶다고 판기아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물론 판기아가 지상군으로 밀어버리기에는 참 편리하긴 한데 굳이 지배 승리를 하기 위해서 판기아만 고집할 필요가 없긴 해요. 왜냐? 상대 수도에 핵 쏘고 그다음에 기동력 좋은 탱크나 헬기 같은 유닛으로 수도만 톡톡 쳐주시면 바로 지배 승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 지배 승리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종교 승리에 대해서 설명해 볼 건데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승리가 종교 승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종교 승리 기준이 모든 국가에 대해서 내 종교를 대중 종교로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 다른 승리에 비해서 정말 난이도가 압도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도 문명6 인생 통틀어서 한두 번인가밖에 안 해봤어요. 이게 왜 어렵냐면 종교 유닛은 횟수 소비성 유닛이기 때문에 사도와 선교사를 뽑는데 들어가는 신앙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나 사도를 뽑으면 뽑을수록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하기 때문에 맵이 넓으면 넓을수록 굉장히 신앙 비용 압박이 심합니다. 게다가 종교 전파를 하면 적대감이 빠르게 쌓이기 때문에 군사적 공격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대응이 더 어렵습니다. 이후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긴 할 텐데 종교 승리를 하려면 군사적 압박도 있기 때문에 군대도 더 키워야 되고 내정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챙기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승리는 초보자분들께 하기는 좀 어려운 승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과학 승리 얘기해 볼게요. 초보자분들 중에서 과학 승리 조건이 과학 테크를 다 연구하면 승리하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역시나 조건을 잘 살펴보면 과학 테크를 끝까지 잘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주공항 특수지구를 짓고 인공위성 발사하고 달상력 개시 프로젝트 하고 화성 이주지 프로젝트도 하고 외계 행성 3차대 프로젝트를 하면 50턴 뒤에 게임이 끝이 나게 돼요. 근데 이제 50턴이면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라그레인지 레인저 스테이션과 그 다음에 육상 레인저 스테이션 프로젝트 두 개를 돌려가지고 이 50턴이 걸릴 턴수를 도시 생산력을 통해서 앞당길 수가 있어요. 특수지구랑 프로젝트 대해서 잘 모르시는 초보자분들께서는 특수지구 개념 설명을 한번 영상을 봐주시면 좋긴 한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다뤄볼게요. 다음은 문화승리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마 정말 많은 초보자분들께서 이 문화승리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뭔지 알기가 매우 어려우실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유도 어쩌면 문화 승리가 너무 궁금해서 모르겠어서 클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상대 문화 누적 약값보다 내 관광 수치가 높아지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이 말도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이 드시면 다른 사람 문화 승리를 막으려면 내 문화 생산력을 계속 높여서 방어를 하고 내가 문화 승리를 하고 싶으면 내 관광 생산량을 높여서 공격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어할 때는 높은 문화력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 공격할 때는 높은 관광력에 집중하시면 된다. 이것도 좀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외교 승리가 있는데 이 승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꽤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승리 중 하나예요. 그래서 초보자 입장에서 나름 손쉽게 할 수 있는 승리가 과학 승리랑 외교 승리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외교 승리를 왜 특별히 집중하지 않아도 되냐고 말을 하냐면 필요한 순간에 외교 점수를 잠깐 봐주고 점수를 날먹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제 세계의회에 통과된 논제에 저도 같이 투표를 하면 1점 주고요. 그다음에 뭐 구호 요청이라든가 뭐 세계 경기에서 1등하면 외교 점수도 주고, 그다음에 뭐 테크 연구하거나 특정 몇몇 불가사의를 지으면 외교 점수를 잘 퍼줘요. 그래서 외교 점수 모으는 게 뭐 특별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외교 점수를 모아서 20점만 넘기면 바로 외교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사실상 유저가 손쉽게 외교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세계의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비되는 자원은 유일하게 외교적 환심이에요. 외교적 환심은 종주국 많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동맹 많이 만들어주고, 거래 대화에서 뭐 대사관 만들어주고, 적 도시 점령 안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안 하고, 뭐 이런 기타 등등 몇 가지를 신경 써주시면 외교적 환심 포인트가 엄청 남아돌 거예요. 뭐 이제 이걸 팔아서 돈으로 바꿔 먹으셔도 되고 뭐 세계의회 논제에 내 마음대로 통과시키는데 활용하실 수 있으면 외교 승리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간단히 앞서 승리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좀 디테일한 방향성에서 대해서 설명해 드려볼게요. 먼저 지배 승리를 하고 싶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배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강한 군대를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군대를 뽑아낼 수 있는 생산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생산력을 많이 늘리려면 어떻게 늘려야 될까요? 인구당 생산력을 주기 때문에 인구수를 일단 늘려야겠죠. 인구수 늘리기 위해선 당연히 식량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또 식량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죠. 도시가 많을수록 군대를 동시에 여러 곳에서 생산 가능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도시 하나에서 군사 생산하는 것보단 도시 세 개에서 군대를 여러 뽑는 게 3배 더 빠르겠죠. 그래서 도시를 늘리는 것에도 집중하셔야 됩니다. 추가로 강력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선 생산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위 테크 군사일수록 더 높고 효율적인 전투를 갖기 때문에 과학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나왔어요. 지배 승리를 한다고 하면 집중해야 될 내정 포인트와 방향은 어디겠어요? 과학과 생산력 그리고 식량 세 가지가 될 거고요. 도시행 확장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확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신앙과 문화 이런 게 필요 없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물론 있으면 좋아요. 없어서 나쁠 건 없는데 신앙을 집중해서 정부 특수지구를 짓고 신앙으로 군사 뽑는 이제 전략을 펼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신앙과 문화에 쏟을 힘을 위에서 얘기한 세 개 이제 과학, 생산력, 식량에 이제 집중을 하면 더 압도적인 군사 물량과 화력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내정에 집중해야 될 부분은 과학 특수지구와 주둔지 특수지구를 위주로 지어가면서 높은 테크 군사와 전투력 버프를 주는 장군들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산업 특수지구나 기타 광산들을 통해서 전략자원 확보와 안정적인 생산력을 기반으로 많은 군사를 뽑아서 정복전을 가야겠죠. 이게 지배 승리의 가장 큰 전략 기반 틀 중 하나예요. 뭐 물론 돈이 부족하면 가끔 상업 특수지 같은 것도 지을 수 있고 상위 정부 같이 문화테크 빨리 해금하고 싶어서 문화 특수지구 같은 것도 지을 수 있어요. 꼭 과학 특수지구, 주둔지 특수지구 뭐 이런 것만 집중해서 지어야 된다가 아니라 각 문명별 특징도 있고 상황별 특징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군사를 가지고 저 국가를 공격할 각을 볼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격각을 발동할 타이밍에는 과학력, 생산력, 전투력 이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확실한 전쟁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보편적인 공격각이 상대 르네상스 성벽이 나오기 전에 이제 중갑벽과 이제 트레비셋 러쉬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도치 성벽 자체를 잘 깎는 공성 유닛 기준인 게 보통 공격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러면 사석포나 야포, 뭐 폭격기 시점이 보편적인 공격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물론 고유 강력한 특수 유닛 같은 게 있으면 그 고유 유닛이 나오는 시점이 가장 강력한 공격 타이밍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가 되고 공격각만 잘 잡으실 수 있으면 뭐 지배 승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지배 승리를 얘기했으니 이제 비슷한 종교 승리 한번 얘기해 봐야겠죠. 모든 문명의 대중 종교를 네 종교로 만드는 게 목표인데 대중 종교의 기준은 문명 도시의 50% 이상의 네 종교 마크가 박혀 있으면 해당 문명인 대중 종교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 7개의 도시 중에 유대교를 상대 대중 종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4개 도시의 종교 마크가 유대교 별표로 박혀 있어야 해당 문명의 대중 종교는 유대교가 됩니다. 뭐 이건 이해하기 쉽죠. 근데 종교 승리가 왜 어렵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유닛을 뽑아야 되다 보니까 턴당 신앙 수치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신앙 수치는 사실상 따지고 보면 골드랑 같은 포지션이거든요. 사도를 구매하는 재화 개념밖에 되지 않아요. 골드는 건물도 사고 군대도 사고 병역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재화인데 반해서 신앙은 특정 정책이나 뭐 조건이 열리지 않으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재화예요. 종교 전파를 하면 적대감이 무조건 쌓이는데 신앙에만 집중하면 어떻겠어요? 적이 쳐들어오는 군대를 막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배 승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한 군대를 뽑으려면 과학과 생산력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배 승리에서 제일 불필요했던 신앙 수치가 종교 승리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반대되는 개념의 전략이라서 상대 군사 공격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뿐만이 아니죠. 군사 유닛은 공격 횟수에 제한이 없어요. 근데 이제 사도나 선교사 같은 경우 전파 횟수 제한이 걸려 있죠. 심지어 이제 신앙 전투 같은 거 하면 종교 유닛의 피 회복도 어려워요. 거기다 또 사도나 선교사 뽑을 때마다 뭐 들어가는 신앙 비용이 점점 증가해요. 이게 정말 골 때리는 거예요. 우리가 군사 유닛을 뽑는다고 해서 생산력이나 골드 가격이 증가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소비되는 신앙은 사용할 때마다 증가하기 때문에 사도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이제 똘똘한 효율 좋은 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전과 정책 그리고 황금기 집중 전략 보너스 대부분을 사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특히 신학 전투력을 올려주는 신권 정치를 꽤 오랫동안 고정해서 신학 전투력 플러스 5를 올려주고 함께 해금되는 종교 교단 카드 플러스 5를 활용해서 총합 이제 신학 전투력 10 보너스를 붙여준 다음에 다른 사도와 선교사들을 열심히 갈아 마셔줘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변론가 진급까지 같이 붙어 있으면 총 플러스 40 정도로 굉장히 강력해지죠. 예레반 같이 사도 진급 보너스를 직접 선택하게 해줄 수 있는 엄청난 효과의 종주국 보너스도 챙기면 좋고요. 당연히 종교 창식 교리도 내정에 쏟아부어야 할 교리보다는 종교 승리에 초점을 맞춘 교리들을 찍어줘야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 들으면 어때요? 뭔가 얘기가 오랜 빌드 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사실 오랜 빌드가 맞아요. 문제가 뭐냐면 종교 전파는 상당히 빡센 데 비해서 종교 삭제는 정말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단 신분관이 나오는 성지 특수지구 건설된 도시를 집중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 직접 횟수를 소모해서 종교 전파를 하는 것보다는 신학 배틀을 통해서 상대 종교 유닛을 갈아 마셔가지고 내 종교 영향력을 올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럼 신학력도 아낄 수 있고 군대처럼 사도 군단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좀 빠르게 순식간에 개종해야 돼요. 빠르게 대중 종교를 만들어 버리면 성전 선포 조건이 날아가서 아무 말 못하거든요. 물론 적대감은 그대로고요. 뭐 비상까지 걸리긴 할 테지만 뭐 그건 알아서 이제 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가 종교 승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승리고 맵이 작고 문명이 적을수록 달성하기 쉬워집니다. 도시수가 적은 초반에 빠르게 개종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어쨌든 마무리 정리를 좀 해보자면 종교 승리는 어떻게 보면 내정을 어느 정도 버리면서 신앙에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애매한 종교 승리 전략은 내정도 안 되고 뭐 신앙도 안 돼서 양쪽 다 망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쉬워요. 보통은 종교 승리에 집중하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봐요. 이거 할 바에는 과학이나 뭐 문화, 군사 쪽만 집중해도 연계되는 손쉬운 부가 효과들이 많아서 저도 종교 승리는 거의 안 합니다. 이것보다는 다른 좋은 선택지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야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고 나중에 실력이 훌륭해지시면 도전하시는 걸로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과학 승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과학 승리가 다른 승리들에 비해서 상당히 쉬운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지배 승리 생각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과학 승리는 조건이 될 테크를 열고 우주공항의 특수지구에서 프로젝트만 돌리면 돼요. 그러면 뭐에 집중하면 될까요? 테크 조건을 열 과학과 프로젝트를 돌릴 생산력 이 두 개만 집중하면 됩니다.
막 군사처럼 물량을 찍어내야 되는 것도 아니라서 도시를 적극적으로 늘릴 필요도 없긴 해요. 물론 도시가 많을수록 과학도 많이 나오니까 뭐 굳이 확장을 마다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래도 도시 수가 좀 적더라도 쉽게 과학 승리를 달성할 수 있어요. 확장을 많이 못했어도 손쉽게 갈 수 있는 승리 중 하나예요. 먼저 우주공항 특수지구를 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우주공항 프로젝트를 완성시켜 주셔야 합니다. 특수지구 프로젝트는 도시 생산 목록 최하단에 조건이 되면 도시 생산으로 돌릴 수 있는 우주공항 프로젝트가 존재해요. 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때마다 승리 탭에서 모든 문명에게 진척도가 공유됩니다. 내정 위주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초보자분들은 가장 적합하고 쉬운 승리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라면 외계 행성 탐사대 프로젝트를 돌려놨을 때 50턴 뒤에 자동으로 과학 승리가 되는데 이 50턴을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프로젝트를 계속 돌릴 수가 있어요. 라그레인지 레이저 스테이션과 그다음에 육상 레이저 스테이션 프로젝트 두 개를 거의 모든 도시에서 과학 승리 끝날 때까지 무한히 돌릴 수가 있어요. 여러 도시에서 돌리면 돌릴수록 과학 승리 턴 단축이 빠르게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상대 문명이 과학 승리를 하기 직전이에요. 그 과학 승리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핵심적인 게 뭐예요? 우주공항 특수지구에서 우주공항 프로젝트를 다 돌려야 이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주공항 프로젝트를 돌리지 못하게 막는다면 상대 과학 승리를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첨예하게 과학 승리에 대한 경쟁 중인데 상대 과학 승리를 급하게 막고 싶다. 그러면 스파이를 상대 우주공항 특수지구로 파견해서 미치듯이 그냥 방해 공작을 해야 됩니다. 뭐 그것도 너무 촉박해서 스파이 방해 공작이 힘들다. 그러면 그 위치로 그냥 핵을 떨구면 깔끔합니다. 쉽죠? 물론 방어는 그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명 6에서는 뭔가 문제가 막혔다 그러면 핵으로 해결보시면 돼요. 자, 이번엔 중급자 이상분들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문화승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화승리 설명 자체가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내국인 관광객이 어떻고 뭐 외국인 관광객이 어떻고 막 잡소리가 써있는데 관광객이라는 말은 약간 컨셉적인 느낌의 명칭이고 실상은 관광값에 대한 방어는 누적 문화값으로 방어를 하고 공격은 관광 누적값으로 공격하는 개념이에요. 내국인 관광객이라는 용어는 누적 문화값을 대체하는 말이고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용어는 내 관광 누적값을 대체하는 말이에요. 누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턴부터 지금까지 쌓인 값들을 누적이라고 표현했어요. 공격하고 방어를 한다고? 그게 뭔 소리요? 이러실 수 있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계산을 하려면 이제 수학적으로 연산이 조금 필요해요. 여기 이제 승리 점수판의 문화 탭을 보시면 하얀색 가바 모양이 있죠. 이게 이제 내국인 관광객 값인데 아까 내국인 관광객 값은 누적 문화량이라고 했죠. 그러면 제 내국인 관광객 값이 594인데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 제 누적 문화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저는 1턴부터 220턴까지 누적한 문화값은 약 59,400 문화를 쌓은 거예요. 이 59,400에 포함되는 문화는 각 몇 턴당 산출되는 문화, 뭐 지금은 1012.5죠. 이 값이 몇 턴 쌓이잖아요. 1턴부터 220턴까지 쌓인 문화값 더하기 그다음에 이제 문화테크에서 이제 유레카를 통해서 쌓았던 40%짜리 공짜 문화 수치값도 여기 같이 누적으로 포함이 돼요. 지금 여기 영감 얻는 문화테크 그다음에 최적화 정책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2010 문화를 쌓아야 테크가 열리게 되는데 제가 로봇공학 기술을 연구해서 40% 유레카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2010 곱하기 0.4는 804 문화가 나오죠. 이 804에 해당되는 값도 모두 누적 문화량에 추가된 값이에요. 그렇게 이제 몇 턴당 1턴부터 지금 220턴까지 제가 쌓은 문화는 약 59,400 문화가 되고 이걸 100으로 나눈 값이 594로 노출돼서 내국인 관광객이 594명이 되는 겁니다. 밑에 있는 여기 국가들도 전부 다 1턴부터 쌓은 문화 값이에요. 그럼 제일 적은 문화량인 비잔틴을 보면 94밖에 안 되죠. 그러면 비잔틴은 총 누적 9,400 문화를 쌓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기 쉬우시죠?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제 오른쪽에 방문 관광객에 저는 슬래시 옆값이 372이고 다른 국가들의 값은 595로 고정이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중에서 내국인 관광객 수치를 보셨을 때 가장 높은 값을 가진 애는 여기 보시는 독일의 371 누적 문화가 가장 높아요. 그리고 제 누적 문화는 594죠. 저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누적 문화값을 가진 독일은 371이기 때문에 거기다 플러스 1을 해서 372 이상이 되면 저는 문화 승리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국가들은 제 누적 문화값이 594라서 제일 제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제 플러스 1을 한 값인 595 이상이 되어야 다른 국가가 문화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화가 높아야 상대 문화 승리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내 문화 누적 값을 상대가 뛰어넘어야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문화 승리를 방어하는 방법은 내 문화로 막는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국인 관광객이라고 돌려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화 승리 방어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공격하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저는 이미 이 게임을 문화 승리로 이겼으니까 389로 독일 누적 문화 총량 372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그럼 이 389라는 어디서 왔느냐? 아래에서 보시면 색깔 칠해져 있는 가방들이 있죠. 이게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말하는데 일단 여기 보이는 모든 값을 한번 더해보시면 제 389가 나옵니다. 얘는 뭐에 기반한 값이냐 하면 제 누적 관광 총량 값에 근거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문화 누적 값처럼 1턴부터 220턴까지 누적한 관광 총량 값이 되는 거예요. 문명식세선 이걸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돌려 말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각 국가마다 이 수치 값이 좀 이상한 값이 나옵니다. 얘는 어떻게 산출한 값이냐? 색깔 있는 가방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조그만한 창이 나와요. 헝가리에 올려보면 현재 4259, 누적 91,808이라는 값이 나오죠. 제 관광 수치가 1턴부터 220턴까지 헝가리한테는 91,808이라는 관광 수치를 누적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번 턴 현재 턴을 넘기면 헝가리한테 4259 관광값을 현재 더 누적시킬 거란 얘기죠. 자, 밑에 이집트도 한번 살펴볼게요. 마우스 올려보시면 현재 1574이고 누적은 10만 404예요. 근데 좀 신기하죠? 누적 값은 누적이라 그래서 쳐도 도대체 현재 턴당 관광은 왜 이렇게 서로 들쭉날쭉이냐? 좌측 상단에 보시면 제 턴당 관광은 1945가 산출이 됩니다. 이제 이 값에 대해서 산출 연산이 시작되게 하는 거예요. 보시면 헝가리는 다른 종교로 마이너스 50%, 다른 정부로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교역료로 플러스 125%, 국경 개방으로 25% 보너스를 좀 더 받았어요. 옆에 보이는 퍼센트 보이는 거는 모드긴 한데 뭐 어쨌든 합산하면 관광 보너스로 받는 총 추가 퍼센트 값은 이제 플러스 119%예요. 제가 턴당 관광이 이제 1945 값이기 때문에 플러스 119%면 곱하기 2.19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945 곱하기 2.19는 4259.55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현재 헝가리 관광값이 4259로 나오죠. 그래서 턴당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집트도 한번 다시 볼까요? 이집트의 보너스 효과는 마이너스 19%예요. 그러면 19%를 바꾸면 0.18이기 때문에 0.81이기 때문에 그러면 1945 곱하기 0.81은 1575.45가 나오게 되는데 1574면 오차가 0.5 정도 나는 거죠. 이렇게 매턴 각 국가별 관광값이 누적 계산돼서 누적된 총량으로 나오는 값입니다. 아직 연산이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옆에 보이는 조그만 숫자랑은 값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걸 또 산출하는 방법은 처음 게임 시작할 때 같이 참여한 문명 개수 곱하기 200을 나눈 값이에요. 게임 중에 문명을 멸망시켜도 곱하는 문명 개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뭐 멸망한 횟수랑 관계없이 처음 시작한 문명이 중요해요. 지금 보시면 저 포함해서 모든 문명이 12문명으로 시작했는데 여기다 곱하기 200을 하면 2400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럼 아까 제가 헝가리에 누적시킨 관광 총량이 91,808인데 여기에 나누기 2400을 하면 91,808 나누기 2400은 38.253333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관광객 값은 38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집트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집트 관광 총 누적 값은 10만 404이기 때문에 10만 404 나누기 2400은 41.83으로 옆에 보이시는 41과 동일한 값이라고 알 수 있죠. 이렇게 각 문명에 대해서 모든 관광값을 산출하고 이 값을 합산하면 저는 389 외국인 관광객을 얻었고 가장 높은 누적 문화를 가진 독일 내국인 관광객 371을 넘겼기 때문에 제가 문화 승리로 게임이 끝이 나게 된 겁니다. 나름 헝가리는 열심히 관광 수치를 올렸지만 헝가리가 모은 누적 관광 수치 값은 39밖에 되지 않은 거고 이집트는 12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문화 승리를 하고 싶으시면 걸작 테마를 맞추셔서 관광 테마 보너스를 통해 관광력을 최대한 모으고 각종 정책으로 턴당 관광 수치를 뻥튀기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퍼센트 시너지가 엄청 크잖아요. 막 교역료에 플러스 125%, 국경개방 플러스 25% 같은 게 붙어 있고, 또 정책 같은 거 관광 퍼센트로 고변산 때려주는 정책 카드가 많아요. 그래서 턴당 관광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교역로랑 상대 국경 개방만 계속 땡겨와 주시면 생각보다 쉽게 문화 승리를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위인 보너스를 많이 얻고 걸작들을 많이 담아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도시를 많이 펴고 극장과 특수지구만 신경 써주면 문화 승리는 끝입니다. 선교사나 사도가 신학전투 패배했을 때 나오는 신앙 유물을 통해 가지고 관광 보너스를 챙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높은 1등 국가를 멸망시켜도 아마 내국인 관광객 수치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문화상리는 국가 멸망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는 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대신 그 해당 국가가 멸망하면 문화값이 증가하진 않을 거라서 넘어야 될 이제 내국인 관광객 수가 늘진 않을 거예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가 멸망이 문화승리에 약간 독이 되긴 하네요. 그죠? 그래서 초보자분들 붙들고 열심히 공식을 설명하긴 했는데 잘 이해가 되셨을까 모르겠네요. 직접 연산해 보면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우니까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무조건 높은 관광이랑 무조건 높은 문화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승리 조건들과 약간의 팁과 뭐 이제 디테일한 연산 방식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는데요. 이제 막 100시간 넘어서도 승리를 못 해본 초보자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게임이라는 게 이겨야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런 초보자분들이 꼭 게임에서 승리를 직접 쟁취해 보길 바라시면서 이번 가이드 시리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